주총 시즌, 주주총회는 축제의 장이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보통 다수의 기업들이 3월 3, 4주차 이 사이에 많이 주총을 하는데 이때 한 해의 목표를 계획을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미 발표한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배당 같은 경우도 배당금이 얼마입니다라고 확정 짓는 시기이기도 해요. 미리 발표했던 기업들도 이 주총 때 다시 한번 확정을 짓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기대감이 다시 한번 솔솔 몰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업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다는 거. 밸류업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뭐 배당을 드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측면으로 뭐 예를 들면 기술주 같은 경우는 R&D 투자나 다른 방면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환원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시즌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주총회 시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시장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좀 묵직하고 편안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3월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총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꼽아 오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제 지난해 매출 3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오늘 장에서 현재도 9%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선정하신 이유는요? 네, 셀트리온 말씀하신 대로 오늘장의 특징주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한 2, 3%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8% 정도까지도 올라가면서 이 19만 원대까지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다. 맞습니다. 실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뭐 든든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과거부터 제가 이 시간에도 셀트리온을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도 이제 12월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택해 드리면서 빠르지 않습니다. 느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3, 4합병이 이제 헬스케어는 합병이 완료가 되었고 제약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2030년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뭐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에게 물려줄 종목 이제 리스트를 뽑을 때 저는 이 종목이 하나 꼭 포트폴리오에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었다면은 저는 이 기업이 지금 20만 원 아래에 있는 데 저는 40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까지도 설명드렸던 기업입니다. 글로벌 퍼스트 무버 기업이고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최초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램시마도 지금 얘기 나오죠. 램시마가 단독으로 또 매출이 1조를 넘었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램시마 같은 경우가 미국에도 이제 돌파할 때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허가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친 기업입니다.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미국에 허가 받으려면 미국의 존슨앤존스의 자회사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데 얼마나 허가를 안 내줬겠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유럽에서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많이 판매되면서 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약품까지도 바이오시밀러까지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죠. 뭐 유플라이나마나 아니면 베그젤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순항을 하고 있고 진펜트라가 이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사실 3조 원 영업이익은 3조 원 매출은 돌파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헬스케어랑 합병하면서 이제 작년 1분기, 2분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 8%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좀 악화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다시 한번 20% 이상대를 복구하면서 이제 30%대를 노릴 수 있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진펜트라입니다. 다른 복제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약가 인하나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레미케이드에 대해서 이런 경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SC제형 과거에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지금 설명이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알테오젠 때문에 좀 편해졌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정맥주사제형으로 이렇게 누워서 맞아야 됐었는데 피하주사제형으로 만든 겁니다. 오리지널 약품도 못 해낸 것을 해냈다라는 거. 알테오젠이 한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레미케이드도
이제 그 램시마가 점유율을 거의 따라잡아가고 있고 유럽은 과거에도 압도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률로 해서 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도 올해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다라고 했었는데 1개가 뭐예요? 제가 2개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즌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일 수도 있고 이제 막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새로운 상식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이고 주가는 그동안 이렇게 좋아지는 가운데도 바닥을 면치 못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연결돼서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4년 동안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3사 합병으로 다 해결되고 유일한 리스크는 그건 것 같아요. 서정진 회장이 이제 또다시 이제 복귀하는데 과거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물러났다가 복귀하면서 좋아졌던 이력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서정진 회장 이후가 좀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정도, 이 정도만 리스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빠르게 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이 셀트리온의 권리를 이제 최대주주 지위 자리를 연기금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리스크만 아니면 가능하기 때문에 서정희 회장이 아직 건강하실 때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뭐 2030년까지 해서 중요하게 굴곡은 있겠지만 너무 멋있게 뻗어나가면서 저는 뭐 100만 원대를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는 급하게 단타를 칠 거야가 아니라 꾸준하게 난 수년간의 투자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또 멀리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2루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꼽아 주셨는데 요즘 안 그래도 활약이 대단합니다. 금융 그룹 안에서 신한지주를 제치고 시총 2위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2루타로 꼽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게 뭐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과거부터 이 밸류업의 진심이었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지주사 시총 2위 지금 신한지주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추세라고 하면은 그리고 과거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어온 이 추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밸류업을 가장 잘하는 금융지주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저는 신한지주가 아니라 KB금융이 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업이 얼만큼 진심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 이런 거 너무 많이 보고 이제 지겹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두에 서가지고 메리츠화재랑 메리츠증권을 실제로 상장 폐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구조를 먼저 개편을 하고 밸류업의 진심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밸류업 정책 때문에 올라온 이런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던 기업이고 이미 전략이 세워져 있던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밸류업을 하면 좋은 건 알아도 안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져갈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챙겨가는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꾸준하게 해왔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지주 2위 싸움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요. 1위 싸움까지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다만 이 기업이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 비중을 좀 늘리면 좋은데 만약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해외 이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KB금융도 넘어설 수 있는 과정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경합을 벌일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2위 종목으로 제가 2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메리츠 금융지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상향이 나가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고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조정 구간에 보셔도 되니까요.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쏟아지고 있는데요. 리딩뱅크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관점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CJ 꼽아주셨습니다. 3루타 하기엔 조금 무거운 종목 아닐까 싶은데 배당 확대로 또 주주 환원 기대감은 높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배당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이 주총에서 확정이 되는데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3,000원 그리고 우선주는 3,050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확정 짓는 게 그냥 투표하는 게 주주총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주총에 대해서 다들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밸류업에 뭐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실천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밸류업 정책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해도 이 부분은 기업들이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중단한다라고 하면은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정책이 없더라도 앞으로 꾸준하게 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밸류업 관련 쪽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쪽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어설픈 정책을 빨리 확정 짓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기업들이 하는 거 보면서 가장 좋은 것들만 뽑아서 천천히 수년간 해나가는 게 좋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을 유동성 공급부터 시작해서 아베노믹스를 준비해놓고 나서 밸류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면은 오히려 체하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셔도 아니 왜 확정적으로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성향이 원래 그런 거는 맞습니다. 저도 갑갑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은 거다. 앞으로 더 큰 길이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과거에도 이 종목을 안타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좀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CJ 올리브영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최근에 한알령 해제 얘기 많이 나오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도 속하는 부분입니다. 밸류업의 한알령 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배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IPO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합병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뭐 62% 이상 갖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알령 해제로 해서 오히려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은 사무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CJ 앞으로도 안정적이면서도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없는 종목들 너무나도 좋았죠. 1월 목표 초과 달성, 2월 목표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월 목표를 들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목표 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시작부터 너무 빠르게 강력한 것들을 다 달성을 해놔가지고 목표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또 멋진 목표,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랄 목표 이런 목표를 설정해 올 테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 종목들이 이제 두 종목 나온 다음에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40% 아래 30% 후반에서 40% 사이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로 없는 시간만 집중하셔도 지금 시장 이겨내고 승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많은데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오늘도 멋진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만룸런 종목들 3월에도 또 많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밸류업 관련주들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만룸런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꼽아보셨는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힘차게 SK스퀘어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져간 이제 지주사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간 지주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모멘텀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3조 9천억 넘는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4조 원을 넘나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무차익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조 3천억의 신규 투자도 가능합니다. 어디에 투자할 거냐? AI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룹사에서 계속 발전하고 시너지하면 여러분 또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캠이나 뭐 HBM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95,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이제 10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이제 저항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000원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15,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1차 목표치를 달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만 원 제가 조금 높게 잡았어요. 15만 원까지 가면 말로 홈런 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5,000원 이탈은 리스크 관리 정도나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 SK스퀘어가 좀 묵직하게 갈 수 있는 말로 홈런 종목으로 손색 없는 것 같습니다. 네, SK 스퀘어 함께 짚어봤습니다. 만룸론까지는 1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저희는 내일 또 만룸론에 도전합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